요즘 다들 내 집 마련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한국 부동산 시장의 건강 상태를 한번 제대로 진단해 보고요. 2026년에는 또 어떤 변화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실까요? 74.1%. 이 숫자에 한국 부동산 시장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가구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평균 비중이에요. 거의 전 재산의 4분의 3이 집 한 채에 묶여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 집값이 조금만 올라도 조금만 내려도 우리 삶이 그냥 막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의 현재 상태를 속속들이 진단해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들어 볼까요? 우리 부동산 시장의 건강 상태를 진단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증상은요, 바로 심각한 양극화입니다. 이건 마치 한 나라에 두 개의 다른 부동산 시장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 나온 이 한 문장이 지금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뜨거운데 다른 지역은 차갑게 식어버렸다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확 와닿으실 거예요. 노란색 막대가 집값이 얼마나 회복됐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보세요. 서울은 거의 100%, 예전 가격을 다 회복했죠? 그런데 수도권 그리고 지방으로 갈수록 회복세가 팍팍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게 바로 양극화의 현실입니다. 아직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원인을 알려면요, 시장의 가장 기본, 바로 새 집이 얼마나 지어지는가, 즉 공급 문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부동산 뉴스 보다 보면 착공, 준공 이런 말들 많이 나오잖아요. 어렵게 생각할 거 전혀 없어요. 착공은요, 앞으로 우리가 살 집에 씨앗을 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준공은 한 2, 3년 전에 심어놨던 그 씨앗에서 드디어 열매를 수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 둘의 관계를 알아야 미래가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미래를 위한 씨앗을 거의 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프를 보시면 착공 물량이 엄청나게 줄어든 게 보이시죠? 이건 몇 년 뒤에 수확할 열매가 부족해질 거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당장 시장에 나오는 새집, 그러니까 수확량은 아직 꽤 괜찮아 보입니다. 바로 이게 착시 효과고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인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안정적인 새 아파트 공급은 전부 다 과거에 열심히 심어놓은 씨앗 덕분이라는 거. 이 착시 효과 때문에 정작 2, 3년 뒤에 닥칠지도 모를 공급 절벽을 우리가 놓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시장 상황에 정부는 어떤 처방을 내렸을까요? 이 정책들이 때로는 약이 되기도 했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 그러니까 독이 되기도 했습니다. 2025년 한 해만 봐도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규제를 했다가 또 공급을 늘린다고 했다가 정말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됐죠. 그중에서도 시장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친 게 바로 이 627 대책인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대출 꽉 잠글 거야, 이거였습니다. 수도권에서 대출받아서 집 사는 걸 아주 어렵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시장의 과열은 어느 정도 잡았지만 결국 대출이 필요 없는 현금 부자들만 남아서 서울의 비싼 아파트를 싹쓸이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게 앞에서 봤던 그 양극화를 더 심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고 만 거죠. 자, 이렇게 시장 진단은 끝났습니다. 공급은 부족하고 정책 부작용도 있었고요. 그럼 과연 2026년 우리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내 집 마련 계획과도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임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던 독특한 제도, 전세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세 대출 받기도 힘들어지고 전세값도 계속 오르니까 이제는 매달 꼬박꼬박 돈을 내는 월세가 대세가 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서울은 벌써 월세 거래 비중이 64%를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전체 시장을 전망해 보면 아마 이 표처럼 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도권 집값은 만만하게나마 오름세를 유지하고 지방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살짝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양극화가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세값은요,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계속 오를 겁니다. 세입자분들 부담이 더 커지겠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급 문제 기억나시죠? 이게 내년엔 더 심각해집니다. 새로 지어져서 시장에 나오는 집의 양이 무려 25%나 줄어들 걸로 예상돼요. 정말 어마어마한 감소폭이죠. 자, 그래서 최종 결론입니다. 2026년 시장의 핵심은 이거예요. 정부가 여러 정책으로 수요를 억누르려고 해도 근본적으로 새로 지어지는 집 자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수도권 핵심 지역의 집값 상승 압력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한국 부동산 시장의 현주소부터 2026년 전망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새 집은 줄어드는 상황. 이런 시장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